네, 반갑습니다. 5월 31일,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5월 3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해 주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서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에 대한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제 가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가 사칭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 피해 사례도 있고 이번에 또 두 번째가 되어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첫 번째도 뭐랄까 이제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경찰에서 잡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번째 또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가실 거예요. 네. 자,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자체는 사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유사품에 속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자, 뭐 우리 와이프 이러더라고. 정말 유명세인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제가 뭐 여러분들께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좀 더 말 조심해야겠다. 좀 더 행동 거리를 똑바로 해야겠다. 길 가다가 욕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아껴주시는 마음만큼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질 높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 자, 그리고 니케이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니케이가 좀 더 빠졌죠. 좀 더 빠졌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마지막에 0.24%. 자, 환율이 1190원, 96전을 기록하는데, 지금 1200원이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환율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자, 일단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고, 지금 여기 이제 저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가격대가 1195원, 1196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맞고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자, 94원, 95, 94원, 62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 그죠? 지금? 저항이. 그래서 이런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해버린다면 또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붙여줬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무역에 이어서 환율에 대한 전쟁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환율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14%, 그 코스닥 1.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상 기술적 반등, 외국인은 적극적이지 않다. 자, 이 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일단은 지수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술 반등을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아서 저는 갭 상승까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가가 빠져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냥 캔들만 양봉 형태로 띄고 끝났는데 미국장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미국장이 원래는 미국장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빠졌었거든요. 오늘 제외하고 그러면 이틀 연속 빠졌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5% 이상 떠줘야 돼요. 근데 결국 미국장이 마감을 할 때 0.17%. 그러니까 별다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빠졌는데 이거밖에 못 올라? 이거밖에 안 된다. 미국도 지금은 무역 분쟁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뭐 단단한 게 아니고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고호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 장기화에 따른 뭐랄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지금 미국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콜렉트를 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꾸준하게 샀습니다. 근데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았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으면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지만 주가는 올라요. 밑에 거를 아무리 체결시켜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자, 적극적인 매수를 해줘야 된다. 적극적 매수. 근데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은 방어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방어적 스탠스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한계점, 상승폭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증시에 대한 지수가 올라야 되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서 무턱대고 뭐 단무지 같이 짜자작 사기는 힘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의 힘을 지금 빌리고 있다. 기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 부분이 꾸준히 드러나면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보다는 여타에 곁다리에 붙어있는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나마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코스닥은 또 다르게 또 보셔야 되죠. 코스닥은 지금까지 꾸준히 빠졌던 것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을 붙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죠,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이 음봉을 때렸다가 지금 이렇게 각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이게 바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틀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뺐다가 가는 부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 까딱해서 잘못 잡아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맞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미친 척하고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리면 미친 척하고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빠지면.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이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졌을 때 밑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투매에 동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더 빠졌을 때 투매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개인 투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체결을 시킬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내부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말 올릴 때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말 올린다고 해서 가파른 반등을 이런 식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작용이 커야지만 정작용이 큰 것처럼 여기에서는 좀 더 때려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적극적인 부분보다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저가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반등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처럼 만에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었다라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입되는 기관 매수에 시장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죠. 기관 매수가.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방어적 형태에 대한 수동적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종목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을 가지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주고 그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기관은 지금 개별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닥에서 어디를 샀는지, 기관이 어디를 샀냐. 자, 특히 투신을 봐라했죠. 투신이 IT, 제조, 오락문화. 오락문화 많이 빠져서 오른 거죠. 자, 연기금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조, 기타 서비스 IT인데, 결국엔 저가에 대한 매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올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투신도 마찬가지 지금은 전기전자 많이 빠졌다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중용주가 여기 거거든요. 전기가스도. 자, 연기금도 지금 운수장비, 화학, 전기전자.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낙폭가대로 실어주는 겁니다. 힘을. 지수를 버텨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드릴게요. 지수를 버텨주세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팔면 빠져버리죠. 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외국인들은 적극적 매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매매 방법도 한 게 있잖아요. 외국인들 따라잡기 매매, 그림자 추정 매매도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올리려는 마음보다는 유통 물량을 줄여가지고 추세 추정, 그러니까 멀리 보는 시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해지 또는 걸어버리고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죠. 대신에 장기 물량에 대한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조금씩 노리면서 지금 유입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 드레싱, 말 그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물건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유혹이 되려면 시장이 들썩들썩거리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썩들썩거리게 만들려면 급등락을 막 만들어야 되고, 급등을 만들고 빨간색을 막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기간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기간은 그전에 투신 같은 경우에 한 달마다 보고서를 내거든요. 수익률, 그리고 회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에 대한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요즘 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돼지열병이 이제 북한에 상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북한에서 이제 보고를 했죠, 유엔에.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돼지열병 관련주 다 올랐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히토류, 돼지열병, 그리고 사료주, 이렇게, 그죠? 분석을 했었는데, 돼지열병 관련주 잠깐 봅시다. 그럼 오늘 백신 관련주, 돼지열병의 백신 관련주, 그리고 뭐 사료 관련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백신 관련주 오늘 다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백신 관련주가 개인 수급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관 수급일까?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아니고 개인 수급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요게 검색식이 안 잡힌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이글벳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벳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서 834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저희가 이제 회원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제 1000억 밑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색식을 걸어 놔버리는 바람에 종목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많거나 하면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83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르기 전에, 그럼 오늘 시가가 5,500원이잖아요. 그럼 5,500원에 대한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5,500 곱하기 오늘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6,600원이잖아요. 곱하기 주식수가 12642,000 834억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5,500원일 때 그러면 여기에 주식수가
690억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지금 140억이 불어난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전까지는 사실상 뭐랄까요? 수급을 보세요. 이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급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이라 보기 좀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대부분은 개인 창구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개인 창구에 대해서 분석이 힘든 것은 개인들, 세력도 개인 창구로 사고 개인도 개인 창구로 삽니다. 구분을 해내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눌러봐야 돼요. 매도율이 높냐 아니면 매수율이 높냐, 순매수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러면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창, 자, 대창이라는 종목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자, 어때요? 개인 수급, 자, 이래 보면 잘 모르죠. 근데 눌러보면 개인들에 대한 수급만 엄청나게 지금 붙어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글베 오늘 크게 떴는데 여기도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 부분 떴고 또 한번 안에 내용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바이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제일바이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제일바이오에 대한 수급도 보면 자, 결국 누가 들어왔어요? 결국 개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얼마냐? 마찬가지로 764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저렴하고 오늘 대신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는 게 중앙백신은 대한유팜인데 요 기업들 볼게요. 시가총액 얼마인지. 자, 1000억이 넘죠. 중앙백신도 2100억입니다. 결국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오늘 이 돼지열병 관련해 적게 올랐고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은 돼지열병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나쁘고 이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는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낮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지금 시장에서 개인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제가 주의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재료를 선점하고 있어야지만 개인 수급에 대한 부분은 이런 상승 자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뭐였어요? 중국이 미국의 대두에 대한 추가 수입을 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그 뉴스를 잘 보시면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맘때쯤에 추가적인 수입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언론의 뉴스였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다라고 어다르죠.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걸 얘기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럼 오늘 대두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대두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올랐겠죠.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두 관련해서 이 종목군들은 기관에 대한 수급일까요? 개인에 대한 수급일까요? 자, 샘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수급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연기금 금융투자가 가끔씩 들어오기도 하고 한데 대부분의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섹터군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지금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볼까요?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샘표라는 기업이 오늘 대두 관련주로 알고 요이땅 했는데 이게 장 시작하면 튀고 빠져가지고 음봉을 딱 때렸었어요. 그럼 이거를 먹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단타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어디서 사야 됩니까? 여기서 이미 그 재료가 반영되기 전에 여기서 매매를 해줘야지만 오늘의 이 상승, 오늘의 이 2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샘표식품도 마찬가지로 자, 떠가지고 음봉을 때려버립니다.
왜냐?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그만큼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물량도 차익 매물 어느 정도 속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이 15%, 이 11%를 먹기 위해서 어디서 사줘야 됩니까? 여기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미리 중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대두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여기서 사줘야지만 오늘의 이걸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하고 기관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개인 수급에 의해서 단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급등 양상이 급등락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올랐다고 해서 이걸 또 다음날 또다시 그 상승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격이 커졌을 때 매수를 해줘야지만 이게 튀어서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미리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려버립니다. 어제 뭘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유니온도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털어야 된다. 한번 털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또 지지가 돼준다 했죠. 봐요. 6,000원 밑에서는 지지가 또 돼준다. 결국 여기서 또 잡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튀면 뭡니까? 또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여기서 잡아버리면 맨날 빠졌다고 오르면 본전이고 빠졌다고 오르면 또 본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수들은 어디서 산다는 제가 6,000원 밑으로는 사줘야 된다 했죠. 그냥 6,000원 밑으로는 접근을 했다가 위로 튀면 이익 실현하면 되죠. 끊으면 됩니다. 이런 봉 한 개도 오늘 9%씩 움직여요. 단타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급등량 요이 땅 해가지고 팍팍팍 올라갔을 때 착 팔고 다시 사고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 이런 어디 구간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서 여기서 말아 올릴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히토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기가 조금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종목군이 죽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급등락은 반복하면서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급등락하는 종목군들, 이 개인 수급에 의해서 들어온 종목군들 하루에 변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이 만약 7,490원이 잡았다면 마지막에 끝날 때 마이너스 9% 종가상. 그러니까 14% 올랐을 때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9%로 빠지면 내한테 오늘 얼마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25%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23% 빠진 거예요.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틴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떠가지고 9% 떴을 때 사버리면 마지막에 종가, 저가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또 빠졌었는데, 그럼 13%가 하루에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버틸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가 저의 마인드로는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 빠져버리면 머리가 정말 너무 아프고, 정말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조금 지키려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몰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빠졌다 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격을 확실히 조금씩 지키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타가 가격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투자를 하면 단기 성향을 보이고 단기 투자를 할 거면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해버릴 거면 손절매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그리고 무조건 뭔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길게 가져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이 장기 투자는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도 엄청나게 많이 봐야겠죠. 단기도 마찬가지 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적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돼지 열병은 개별 테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종목군들이 급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급등락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뭐 지금 그래핀 관련주, 가상화폐, 히토류, 대도 관련주까지 오늘 다 오르고 음봉 때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음봉이 또 팔아버리면 또다시 그 다음부터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도 월요일에 또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겠다. 그럼 한번 사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서 빠지면 밑에서 한번 담아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글벳, 뭐 제일바이오, 지금 보면 오늘 중앙백신, 그리고 뭐 대한유판, 파루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한 번만에 끝나는 종목군들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료가 넣으면 튀었을 때는 또 차익을 일부를 실현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4번인데요. 자, 4번이 이제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5G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규 테마 이건 뭐냐면 신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히토류, 대두,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 중국과의 그런 부분에서 그럼 여기 플라스틱까지 했고 5G, 통신 장비. 자, 이 네 가지가 지금 한 번씩 다 들었다, 올렸다 했어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됐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미리 선점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적인 테마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 전혀 새로운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항상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순환매를 돌더라도 계속적으로 한 개씩 생긴다는 거죠. 지금 5G 오르다가 히토리 한번 오르고 대두 관련주 한번 오르고 다시 또 5G 오르고 오늘은 또 대두 관련주 한번 오르고 어느 순간에 이것도 순환매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는 이 종목군들도 한 번도 못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기로 대응하시는데 이걸 한 번도 못 먹었다. 이 종목군들을.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신규적인 테마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고민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쉽게 꺼질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섹터군이라도 꼭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가면서 차트를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 하면 머릿속에 자다가도 히토리 하면 누워있다가 자다가도 유니온 머티리얼즈 막 이게 떠올려 티플렉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히토리 뭐더라? 그때 막 찾아보고 있어. 종목 이미 다 떴는데. 미리 정리를 짝짝짝 해놔야 돼요. 정리를 차차차차 다 해놓고.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돼지 열병, 얘기 나왔으면, 돼지 열병 뭐가 있더라? 차차차차차. 대두 관련주, 샘표식품, 사조회표, 다다닥. 사료주, 먼저 딱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료주들도, 봐요. 이제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슈가 두 번 딱 되니까 뭐예요? 음봉 빵빵 때려버려. 근데 지금 사면 어떡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항상 테마라는 것은 메가 트렌드랑 달라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눌림목에 접근을 하고 뭔가 우리가 추격 매수를 붙여가지고 불타기를 해도 되지만 이런 그냥 테마라는 것은 개별 테마는 말 그대로 재료에 의해서 반짝 오르고 또 빠져버리거든요. 특히 개인 수급은. 그러면 우리가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또는 재료가 노출된 뒤에 연속적인 재료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밑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자동차주 하락 이유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자동차주가 하락했는 게 오늘 멕시코의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겠다라는 얘기 했어요. 자, 제가 허투루 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화장품주가 왜 빠진다 했습니까? 화장품주 편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화장품주가 왜 빠진다 했어요. 화장품주가 빠지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얘네들이 어디에 법인이 있다? 중국 법인이 있다 했죠. 중국 법인이 있는데 5월달 초에 배가 지금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요게 넘어갑니다. 5월 말 정도 2주, 3주 걸리니까 이제 넘어왔을 거예요. 5월 말에서 한 6월 초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넘어갔어. 언론에서 보도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다시 한 번 더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얘기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니까요. 미국이 이제부터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미 관세 부과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여기 중국 법인이 있는 업체들은 미국에 만약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힙니까? 메이드인 뭡니까? 메이드인 코리아예요? 아니에요. 메이드인 차이나예요. 중국 법인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오늘 자동차도 이해가 돼. 자, 현대차, 기아차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은 땅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중남미에 대해서 거기 북중미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멕시코 공장을 지어. 멕시코 법인.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5%는 상당히 큰 거예요. 환율로 넘겼던 거를 5% 맞아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지금 환율은 1200을 못 넘었는데 근데 관세는 5%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율이 오히려 1200원대 돌파를 해줘버리면 다시 한 번 더 이게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넘지는 못한 상황에서 관세만 맞는 거니까 이런 자동차 업종은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환율이 또다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말하는 요는 화장품에 대한 메이드인 차이나가 붙는 것처럼 메이드인 멕시코가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관세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주들이 하락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1200을 넘어서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내일장 관심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른손 ENA인데, 자, 요 기생충 관련주는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오늘만 예매가 50만 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만큼 얘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쉽게 죽을 흐름은 아니에요. 쉽게 죽을 흐름은 아니고, 요번 기회를 틈타가지고 조금 주가를 더 날릴 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 잠깐만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이 지금 자 주봉 잠깐 보시면요. 사실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맥점이 어디 잡히냐면 2,500원에 잡혀요. 그럼 이 자리 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진 이런 구간 자체는 우리가 상당한 과매도 구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엄청나게 힘든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 구간이 이 하락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강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반작용이 상당히 컸고, 그럼 정작용 같은 경우에도 최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 위로는 가져야 돼요. 3,600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분위기상 만약에 1,000만 관중 돌파한다면 4,500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쉽게 죽을 것은 아니다. 과매도가 컸다. 그래서 지금 바른손 ENA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같이 보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또 계열별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세트레가인데요. 세트레가인은 지금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간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슈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했죠.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정부 정책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간질간질거리지만. 자, 넥슨 GT도
이건 이제 어제도 했지만 본입찰이 이제 곧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넥슨 GT가 그런 거 아니면 쭉 올리기 힘듭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제 슈프리마. 슈프리마는 아시죠? 안신내가 오늘 우리가 프리마 어릴 때는 프리마도 물에 타먹고 했다 하니까 그걸 왜 물에 타먹어 이러더라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프리마가 달달하니 맞죠? 연유만 나니까. 자,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태, 주 52시간 근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스플레이 인식, 바이오 인식 이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 터치 패널 안에 이렇게 바이오 인식 기계가 요즘은 삽입되잖아요. 삼성께. 여기에 대해서 이 슈프리마가 납품이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슈프리마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한 달도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5월달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것은 복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짬짬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패착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좀 잘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는 좀 더 구체적이 돼줘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예전처럼 뜬구름 잡듯이 뭔가에 대한 정보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뭔가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한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저도 좀 더 분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더 복귀를 좀 해보시면서 5월달에 대한 시장을 마음속으로나마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몇 분이라도 눈 감고 한 1, 2분이라도 이번 달에 어떤 부분 잘했고 어떤 부분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이제 뇌동매매 해가지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후회도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다가오는 6월달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이 우리와 또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6월달도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